네, 그럼 다음으로 이번 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동적 2차원 배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적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의 크기가 동적으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n row, n column, n col 두 개의 변수를 받아들여서 두 개의 변수의 값대로, 그렇죠? 그 값대로 행의 개수를 구하고 그리고 열의 개수를 설정해서 2차원 배열을 만들었다는 것이 되겠죠. 자, 이번 장, 그래서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실제로 allocation, 실제 할당하는 함수가 있고요. 로우와 컬럼의 개수를 받아들여서. 근데 특이한 점이, 동적으로 할당된 2차원 배열의 결과값은 이처럼 더블 포인터라는 것, 이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할당된 2차원 배열의 그 내용을 이제 출력하는 프린터 어레이가 되겠고요. 이때도 우리는 동적으로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작 주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자, 그리고 메모리 해제하는, 그래서 메모리 해제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더블 포인터뿐만 아니라 로우의 개수를 꼭 반드시 입력받아야 됩니다. 메모리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런지는 우리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적 2차원 배열의 메모리 할당 핵심은 1차원 포인터 배열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을 먼저 만든다는 것이 되겠죠. 자, 로의 개수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이 그림과 같이 로의 개수가 2개다. 그러면 먼저 2개만큼 원소의 개수가 2개인 행 배열을 이처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 배열의 원소는 무엇이 되느냐? 행 배열의 원소는 하나의 열 배열, 그러니까 한 행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개의 열이 있죠. 그 열을 가리키는 시작 주소, 즉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포인터 배열이라고 한 거죠. 즉 행배열이라는 것은 각각의 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들의 배열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말씀드린 것처럼 행배열은 1차원 배열들의 시작 주소다. 즉 포인터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 열 배열은 뭐냐면 그 각각의 행배열의 원소인, 즉 포인터 가리키는 시작 주소 혹은 배열이 되겠죠. 배열이 되고 그것은 하나의 행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연속된 열이 되겠습니다. 위 그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 곱하기 3, 즉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2차원 배열을 나타내는 동적 메모리 할당이 되겠죠. 자, 따라서 최종적 그림을 나타내자면, 자, PP 리절트가 왜 더블 포인터가 되느냐? 왜 더블 포인터가 되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PP 리절트라는 더블 포인터 가리키는 주소는 뭐냐면 첫 시작 주소죠. 어떤 시작 주소냐면 1차원 포인터 배열의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는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뭐냐면 이 녀석 스스로가 또 뭐라고 그랬죠? 다른 배열을 가리키는, 다른 열 배열을 가리키는 시작 주소, 즉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데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또 다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다. 따라서 더블 포인트를 사용하게 된 것이 되겠죠. 네, 동적 2차원 배열에서 반환되는 것은 결국은 더블 포인트다. 왜냐하면 포인터를 저장하는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반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동적 2차원 배열 메모리 할당에서 주의할 점은 변수 초기화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유효성 점검에 주의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우리 좀 이따가 바로 소스를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근데 조금 우리가 주의할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물리적인 메모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동적 2차원 배열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동적으로 할당된 2차원 배열의 포인터는 무엇을 가리치냐면 이처럼 1차원 포인터 배열의 시작 주소를 가리치게 되겠습니다. 1000 요걸 가리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가 이렇게 원소가 2개가 있는 1차원 포인터 배열이 되겠죠. 각각의 원소는 또 다른 열 배열,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시작 주소가 되겠죠. 여기서 시작 주소가 2000이니까 여기는 200이 저장되고 여기 20A0이니까 20A0 주소가 저장되었습니다. 자, 더블 포인트란 왜 더블 포인트냐면 가리킨 주소의 내용이 또 다른 주소를 가리키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첫 번째 열 배열의 마지막 주소가 2008이죠. 그리고 2008에서 200B 4바이트네요. 그렇죠? 4바이트고. 그래서 그 다음 원소의 주소는 뭐가 될까요? 그럼 200C가 되겠죠. 200C. 근데 첫 번째
행이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의 시작 주소가 그러면 200C가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보시면 20A0이죠. 즉 동적 2차원 배열에서는 각각의 행은 그러니까 열 벡터죠. 열 배열이죠. 각각의 열 배열은 연속성이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연속된 메모리의 공간을 할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행이라고 한다면 메모리의 연속성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즉 200C가 돼야 될 것 같은데 200C가 아니라 20A0이 된다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행별로 열 배열을 만들 때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죠. 여기도 동적 메모리 할당을 하는데 이때마다 컴파일러가 어떻게 메모리 상에서 적당한 빈 공간이 있는 것을 반환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때 연속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연속돼서 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동적 2차원 배열에서는 각각의 서로 다른 행이 서로 연속돼서 메모리가 할당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안 된다. 이 점은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적 2차원 배열, 예를 들어서 A, 2, 3 이렇게 컴파일 타임이 아예 크기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연속되어 있죠. 첫 번째 행이 마치고 나서 두 번째 행 바로 연속되어 있지만 이건 정적 메모리 할당, 즉 정적 2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적 2차원 배열에서는 각각의 행별로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기 때문에 각각의 서로 다른 행이 서로 메모리 연속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는 점은 특별히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전달받아서 인티저 타입의 2차원, 동적 2차원 배열을 할당하는 함수 allocation dynamic array 공유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일단 함수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일단 로우와 컬럼의 개수를 좀 초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달받은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을 더블 포인터 변수인 pp resul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p result는 allocation dynamic array로 호출하고요. 그리고 열의 개수,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네, 이게 널이 아니어야 되겠죠? 널이 아니면 성공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는 성공이고요. 메모리 할당이 성공한 경우고, 그 후에는 이제 실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할당에 성공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뭘 해줘야 되죠? 제일 마지막에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되죠?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까지 한 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메모리를 할당하는 allocation dynamic array 보도록 할까요? 네, allocation dynamic array는 앞서 함수 선언과 마찬가지로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반환하는 것은 인티저 타입 더블 포인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반환할 pp result를 지역 변수 선언해주고요. 그것을 반환해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값으로 너를 대입해줬고요. 실제로 메모리 할당하기 전에 근데 항상 해줘야 되는 게 있죠. 특별히 동적 메모리 할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입력 파라미터가 정상적인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로우와 컬럼과 컬의 앵커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파라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전달받은 입력 파라미터의 값을 유효성을 점검해 준 다음에요. 네, 다음에 pp result에다가 인티저 평균 해주고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겠죠. 어떤 메모리 할당이죠? 네, 행배열이죠. 1차원 행배열이죠. 그렇죠? 어떤 1차원 행배열이냐면 포인터, 인티저 타입 포인터, 즉 시작 주소, 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할 인티저 타입의 포인터를 저장한 1차원 행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우 개수만큼을 할당하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size of integer 포인터, 즉 열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차원 행배열을 먼저 메모리 할당을 해주고요. 자, 메모리 할당을 하면 꼭 반드시 그 다음에 널 체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pp result가 널이 아닌지, 그래서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는지 살펴보고요. 여기서는 메모리 할당에 실패했다. 실패하면 더 이상 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메모리 할당이 성공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뭘 해줘야 되죠?
예, 각각의 행별로 열 배열을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포문을 돌아야 되니까 분기 변수로 i를 선언해 주고요. i는 0부터 n로 개수만큼 루프를 돌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열 배열을 할당해 주면 되겠습니다. 즉 pp 리절트의 i번째 원소는 뭐가 되는 거죠? 열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니까 인티저 포인터가 되고 사이즈는 뭐가 되죠? 네, n콜이 되겠죠? n콜 개수만큼의 사이즈 오브 인티저 원소를 저장하는 그런 행배열을 메모리 할당하고요. 거기서 시작 주소를 이런 행배열의 i번째 원소에 대입해 줬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해줄 게 뭐죠? 널 체크죠? 그래서 이것이 활동하는 내용이 정상적인지 하고요. 자, 메모리 할당에 실패한 케이스고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메모리 할당이 성공한 케이스죠. 메모리 할당에 성공이 되겠습니다. 자, 메모리 할당에 성공했다 그러면 초기화 해준 게 좋죠. 그래서 0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열 배열을. 그래서 시작 주소는 당연히 pp result i가 되고요. 그리고 값을 0으로 하고 크기는 위에 있죠. n컬 곱하기 size of int 이렇게 해주면 각각 열 배열을 모두 0으로 초기화 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메모리 할당 되겠네요. 네, 중간에 만약에 열 배열의 메모리 할당이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면 사실 중간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pp result 자체를 널로 만들어주고 그냥 브레이크에서 폼은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방법을 일단은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좀 이따 연습 문제에서 다시 풀어보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할당을 수행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동적 2차원 배열 메모리 할당 해봤고요. 이제 그러면 할당된 동적 2차원 배열의 각각의 원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접근한다는 얘기는 거기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혹은 거기 있는 값을 세팅하거나 뭐 이런 걸 해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메모리가 할당됐다고 했을 때 핵심은 가로 연산자로 접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pp result 대괄호 사이에 i 대괄호 사이에 j 그러면 어떻게 되죠? i 플러스 1번째 행에 그 다음에 뭐죠? j 플러스 1번째 열 위치가 되는 거죠. 왜 더하기 1을 해줬나요? 그것은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우리 pp result 0,1 0,1이 아니라 0,1 하면 어떻게 되죠? 0,1 하면 첫 번째 행에 두 번째 열이 되는 거죠. 여기로 치자면 이 녀석이 되겠죠. 그럼 만약에 0,2가 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행의 세 번째 원소니까 바로 요게 pp result 0,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 result 1, 2면 어떻게 되죠? 1, 2면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 요게 되겠죠? 이 녀석이 1,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적 2차원 배열에 각각의 원소에 접근하는 것과 방법은 똑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p result 1, 2 이 값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동작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덱스가 1, 2니까 어떻게 되죠?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 되겠죠. 요걸로 치면 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이니까 4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 그림상에서는 4가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pp result는 뭡니까? pp result는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인티저 더블 포인터 타입이 되겠죠. 그래서 인티저 포인터의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죠. 즉 시작 주소 뭡니까? 1000이 되겠죠. 자, pp result 자체는 인티저 포인터의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겠습니다. 즉 1000이 되겠죠. 자, pp result 1 이건 어떻게 되죠? 시작 주소가 1000인 인티저 포인터 타입의 배열의 몇 번째?
두 번째 원소가 되겠죠. 원소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원소의 값. 자, 두 번째 원소니까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의 값. 뭐가 되죠? 20A0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그것을 시작으로 하는, 시작 주소로 하는,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 즉 인티저 타입 1차원 배열이죠. 인티저 배열. 근데 시작 주소가 뭐 20A0인 인티저 타입의 1차원 배열의 몇 번째 원소? 세 번째 원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소. 자, 따라서 자, 시작 주소가 20A0인 인티저 타입의 배열의 몇 번째? 세 번째 원소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를 좀 응용해서요. 자, PP 리절트, 우리 책에 있는 것처럼 PP 리절트 0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먼저 PP 리절트 0은 뭐죠? 자, 인티저 포인트 타입의 1차원 배열의 첫 번째 원소의 값이죠. 그게 뭐죠? 이 녀석이네요. 그렇죠? 2000이 되고요. 그거에 가로 대가로 2면 어떻게 되죠? 대가로 2니까 2000을 시작 주소로 하는 인티저 배열의 몇 번째? 예, 세 번째 원소가 되겠죠. 즉 200을 시작 주소로 하는 인트 타입의 1차원 배열의 세 번째 원소 뭐죠? 하나, 둘, 셋. 즉 2가 되겠습니다. 네, 동쪽 2차원 배열 원소에 접근하는 것은 포인터 연산자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좀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포인터 가로 열고 pp 리절트 플러스 i 플러스 j 하면 어떻게 되냐면 i 플러스 1번째 행에 j 플러스 1번째 열의 원소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pp 리절트 1 더하기 2 이렇게 되면 4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왜냐면 두 번째 행에 세 번째 원소가 되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4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4를 가리키게 되는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P 리절트 플러스 1, 가장 가로 안에 있는 요거죠. 요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PP 리절트는 우리 앞서 여러 번 얘기했다시피 인티저 타입의 더블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는 뭐가 저장되어 있죠? 1000이 저장되어 있죠. 자, 근데 PP 리절트는 인티저 타입 더블 포인터이기 때문에 자, 플러스 1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티저 포인터의 1차원 배열이 되겠죠. 자, 따라서 더하기 1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0에다가 뭘 더해주게 될까요? 인티저 포인터 주소만큼 더해주니까 1004가 되겠죠. 플러스 4가 되겠죠. 즉 1004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티저 포인터 타입이 저장되는 값의 종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인티저 포인터의 크기인 4만큼 증가돼서 100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 혹은 에스터리스크를 통해서 이 주소에 있는 값을 추출해야죠. 그러면 뭐가 되죠? 이 주소에 있는 1004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게 뭐죠? 인티저 포인터가 타입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뭐냐면 20A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여기 저장되는 값이 인티저 배열을 가리킨 인티저 포인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값이 인티저 포인터이기 때문에 즉 인티저 1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가 되는 거죠. 거기에 뭘 더했죠? 2를 더했죠. 자, 그래서 20A0에다가 자, 2를 더했다는 얘기는 뭐죠? 인티저 타입의 원소가 2개 더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 즉 2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티저 배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따라서 20A0에서 뭘 더했죠? 8을 더했죠.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즉 20A8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소에 저장되는 값을 추출하는 포인트 연산자를 대비했기 때문에 20A8에 있는 값을 추출해라. 그것이 얼마죠? 4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쪽으로 할당된 2차원 배열의 원소를 접근하는 것과 관련해서 프린트 어레이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까요? 자, 같은 경우에는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를 전달받으면 루프를 돌면서 이중 루프를 돌면서 배열의 각각의 원소를 출력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함수를 선회해주고 자, 여기서
이처럼 프린트 어레이를 호출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해 준 것은 pp 디절트가 되고요. 자, 로컬 이렇게 전달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을 해 주는데요. 자, 이것은 값을 설정하기 이전이고요. 그리고 뭔가 값을 설정하고요. 값을 설정하고, 예, 값을 설정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출력을 해주도록 할까요? 자, 값 설정은 좀 전에 우리 소스에서 좀 전에 그 강의 슬라이드에 본 것처럼, 예, 가장 간단한 방법, 예, 그냥 인덱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출력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2by 3이니까요. 0, 1, 2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1, 1, 1 이렇게 준 다음에 1, 2, 3, 4, 5, 6 이렇게 값을 설정해 주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값을 설정한 이후에 출력이 되는지 일단 살펴보기를 하고요. 자, 그럼 일단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어레이 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함수 프린트 어레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0별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고요. 그리고 행의 개수, 열의 개수를 전달받죠. 자, 그래서 2차원 별이니까 예, 분기 변수로 i와 j를 이용했고요. 자, 포문을 써서 2차원 별 이터레이션은 가장 기본적인 코드를 한번 넣어보면요. 내처럼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근데 우리 포인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널 체크해준 거 좋죠. 그래서 pp 리절트가 먼저 널이 아니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먼저 점검해주고, 그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죠? LO와 N 컬럼의 값이 0보다 커야겠죠? 이걸 먼저 체크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포문이 돌아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해 줘야겠죠. 네, 지금 printf를 통해서 매개 변수에 뭔가 오류가 있다는 걸 출력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안에서 루프를 돌면서 실제로 별의 원소를 출력해 보면요. 예, %t에서 pp result i 이제 이렇게 해주면 i 플러스 1 번째 행에 j 플러스 1 번째 열의 원수의 값을 저는 출력해 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줄바꿈을 위해서 한 행에 출력이 모두 끝났다 그러면 줄바꿈을 해주는 그런 식의 소스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예, 좀 복잡한 방법이긴 하지만 포인터 자체의 더블 포인트 자체의 정의를 이용해서 네, pp result 플러스 i 번째 원소에서 주소를 가져와서요. 네, 거기서 그 시작 주소를 하는 j 번째 원소를 접근해서요. 거기서 뭘 한다고 그랬죠? 값을, 그 해당된 주소의 값을 가져오는 이런 식의 방법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 F8을 컴파일해서 실행을 시키면요. 네, 값을 설정하기 전에는 0000, 값을 설정하는 후에는 1, 2, 3, 4, 5, 6, 2처럼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쪽 2차원 배열의 마지막 슬라이드였는데요. 메모리 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쪽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1차원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의 또 1차원 배열이 되겠죠. 자, 따라서 먼저 각각의 열 배열을 먼저 메모리 해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 배열을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즉 2000을 시작 주소로 하는 첫 번째 열 배열을 먼저 메모리 해제하고 그 다음에 2010을 시작 주소로 하는 두 번째 열 배열을 메모리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이들 시작 주소를 가리키는 행 배열을 메모리 해제하는 순서로 메모리를 해제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소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동쪽으로 할당된 2차원 배열을 해제하는, 메모리 해제하는 프리 다이나믹 어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 파라미터는 이처럼 2차원 배열의 시작 주소, 그리고 특이하게 로우의 개수를 전달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용하는 방법은, 자, 실제로 메모리 사용이 다 끝났다. 그러면 마지막에 메모리 해제를 도출하게 되는 거죠. pp result, 그리고 로우의 개수 전달하게 되고요. 실제로 메모리 해제하는 함수 프리 다이내믹 어레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 다이내믹 어레이 일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까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일단은
루프를 돌면서 엔로 개수만큼 작을 때까지 루프를 돌면서 각각의 열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할당된 걸 해제해줘야겠죠.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뭘 먼저 해줘야 되죠? 자, 포인터와 관련된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여러 번 강조했다시피 유해성 점검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전달받은 PPD 리절트가 롤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해야 되고요. 그리고 엔로의 크기가 0보다는 커야겠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 오류죠. 그래서 메시지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 먼저 루프를 돌면서 각각 열배열에 대한 메모리 할당을 해제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열배열의 시작 주소가 널이 아니다. 그럴 경우에 대해서 프리를 해주면 되겠죠. 프리를 해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다 끝났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 행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동쪽으로 할당된 2차원 배열에 대해서 메모리 해제가 끝났고요. 실제 한 번 더 수행해보면 이처럼 메모리 해제까지 해도 별 문제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에 있는 내용과 좀 맞추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부분을 잠깐 수정을 하자면요. 영영 정의 그리고 10 1, 2, 3, 4 이렇게 맞춰주고요. 이것을 실행해주면 정상적으로 책에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값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